이재명 대통령이 진주를 찾아 반도체, AI, 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영남을 첨단 산업 태동지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그룹과 SK텔레콤이 우주항공과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영남권에 총 19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선언하며 대규모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사천, 진주 등 서부 경남이 핵심 거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88년 첫 보고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추격형 소모전에 머물면서 올해 고사목이 177만 그루로 폭증하는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역 방어 중심의 방제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10대 사천시의회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 못한 채 본회의가 무산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탈당계 제출로 논란의 중심이 된 최용석 의장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잇따르며 지역 정치권의 갈등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명현 산청군수가 인구 소멸 대응과 산업경제 활성화 등을 4대 비전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자 유치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 의지도 밝혔는데 스튜디오에 초청해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주를 찾아 영남권 제조업을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진주와 사천을 비롯한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남해안 우주항공발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첨단 산업 패권을 쥐기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영남권 발표를 위해 진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중심의 과거 방식으론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이젠 국가 전체에 첨단 산업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이자 제조 거점인 영남권을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우주항공과 방산, 원전 등 영남의 주력 산업에 첨단 제조 기술을 더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 이 영남이 이제 대한민국 초격차 첨단 산업의 태동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영남권을 차세대 첨단 산업의 확고한 중심으로 키워내고 특히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한국형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완성하고 2030년까지 민간 기업과 협력을 통해 달 착륙을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인근에 민관합작연구소와 우주탐사 인프라와 기업 등을 유치하는 한편 각종 세대 금융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진주와 사천 등을 남해안 우주항공 벨트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사천, 진주, 순천, 고흥 등에 위치한 위성 제조 활용 인프라, 우주 발사장, 항공 제조 거점 등을 연계해서 남해안 우주항공 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서부 경남이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우주항공 산업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인공지능과 우주 산업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영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이 발표되면서 AI 데이터 센터와 우주항공 산업을 잇는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됐는데요. 이 청사진 속 서부 경남이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인공지능과 우주, 미래 산업을 이끌 두 축으로 꼽히는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에서 반도체가 뉴런이라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AI 데이터 센터는 뇌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구축하려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I와 우주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산업으로 연계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영남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최한 영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에선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한화그룹은 우주 AI 데이터 센터와 독자 발사체, 관측 위성 개발 등을 포함한 미래 전략을 제시하며 영남권 우주항공 생태계에 5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대상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천과 진주가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만큼 지역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생태계 완성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향후 선제적으로 55조의 투자를 집행하겠습니다. SK텔레콤도 AI 인프라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울산을 시작으로 영남권 전역에 140조 원을 투입해 2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K는 단계적으로 영남권 전체에 2기가와트 이상의 AI 데이터 센터를 완성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외자 유치를 포함하여 약 140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AI 인프라 구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천에는 축구장 7개 규모 부지에 8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가, 함양 효천 일반산업단지에는 1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AI와 우주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면서 울산에 이어 후속 투자 유치와 산업 연계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무게 중심이 영남으로 향하는 가운데 서부 경남이 그 성장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주 방문에 맞춰 지역 청년들이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 진주혁신도시 유치를 요구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칠암 캠퍼스 인근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현수막 게시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발전 공기업 통합 논의 속에 지역 대학생의 가장 큰 관심사인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 방산 분야 고용 수요에 맞춘 전문 여성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시는 맞춤형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해 경남대 라이즈 사업단과 경남광역세일센터 등 5개 기관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 사업에 참여하는 15명의 여성 인력은 100시간 맞춤형 교육 과정을 거친 후 관내 우주항공 방산 기업으로 취업 연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이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신음해온 지도 4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략 없는 소모전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방제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제 실패의 구조적 원인과 통계에만 의존해온 추격형 방제의 한계를 기획보도로 짚어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보고된 소나무 재선충병.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뀔 동안 매년 적지 않은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산등성이는 여전히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확산 속도에 고사목 방치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의 또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서 도로공사와도 또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주변에 피해 고사목이 있습니다. 피해 고사목이 전도되어서 산사태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올해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는 총 166곳, 지난해보다 12곳 더 늘어났습니다. 최근 5년간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더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지난 2022년 38만 그루에 불과했던 고사목은 올해 177만 그루까지 폭증했습니다. 방제가 재선충의 확산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한 채 현장 방어가 사실상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제 대상목 통계에만 의존한 추격형이었다 보니 실효성에도 의문이 뒤따릅니다. 재선충병 피해목은 증감 추이를 보여왔지만 동기간 피해 지역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피해목이 감소한 시점에도 아이러니하게 피해 영역은 더 넓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피해목 수치에 의존한 소모성 방제 형식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방제에서 가장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소나무 방제 본수를 가지고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방어 또는 면적을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선단지 방제에 대한 실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산림청의 유기적 협력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과 산림청이 파악한 통계가 서로 어긋나거나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련 헬기가 3대나 있으니까 동서남북 나눠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말하는 거를 또 믿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거가 맞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대충 맞는다, 대략 뭐 틀린 수치는 아니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올해 산림청이 직접 관리하는 고사목 방제율은 99.9%에 달한 반면 지자체 소관 지역의 평균 방제율은 6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같은 방제 구멍의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선 지자체의 산림병해충 담당 인력 규모는 평균 1명도 채 되지 않는 실정, 산불과 산사태 전담 인력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전문성 있는 예찰이나 상시 모니터링은 이 같은 인력 구조 속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배경입니다. 해마다 이어지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40년 가까이 이어진 실패의 고리를 끊으려면 인력부터 방제까지 전방위적 대응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제10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용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탈당계 제출 후 상대당과 협력했다는 소식에 많은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튿날 상임위 배분과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기가 진행 중인 사천시의회. 오전 10시 개회 직후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을 누구를 앉힐 것인지, 자리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 것.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고 본회의장 안팎에서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시간 안내 등도 전혀 없던 와중 12시가 돼서야 공식적인 자리가 파했습니다. 결국 오후 2시를 전후해 회기의 연장이 의결됐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파행된 겁니다. 사천시 의회는 다음 업무일인 6일 원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최용석 의장의 민주당 탈당계 제출 관련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천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 밀실 야합 과정에 정치적 거래가 있었는지 의혹 해소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면, 서남면, 용현면 당원들과 시민들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입니다. 당에 아무런 협의나 관계도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탈당 행계를 썼다는 문제는 이와 관련해 사천시장 후보였던 전국정 최용석 주민소환 추진 사남종동용현 주민대표는 주민소환 추진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 선거구 주민일동의 주민소환제를 추진해 직위 상실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차원에서도 진위 여부 파악과 징계 수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제출된 탈당계는 이미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당은 6일 최용석 의장을 직접 조사한다는 계획. 당원 자격 박탈 수준인 출당 조치까지 검토 중입니다. 출당 조치에는 통상 영구 제명 혹은 일정 기간 복당 불가 등 제약이 붙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용석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곧 관련 시간대별 경위와 그 이유를 정리해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10대 진주시의회 의장단 구성 협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장단 의석 7석을 독식하겠다는 기존 결정을 유지하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의장단 의석 7석 중 상임위원장성 2석을 배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이런 결정이 협치 정신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모두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이성훈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이신임 사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치고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과 경기도 건설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신임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7월까지입니다.
사천시가 민선국이 공약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할 공약 이행 평가단 모집에 나섭니다. 모집 인원 15명 내외 평가단은 위촉일로부터 오는 2030년 민선국이 박동식 사천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평가단은 공약사항 검토와 적정성 심의, 이행 여부 검증과 평가,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남해군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스포츠실 조성엔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등 약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군은 축구와 야구, 양궁 등 여러 스포츠 콘텐츠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협동심과 도전정신 향상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상림 물놀이장이 오는 11일 정식 개장합니다. 함양군은 이에 앞선 9일과 10일 이틀간 모의 운영을 실시, 시설 안전 상태를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상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약 95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워터터널 등 10여 종의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기간은 8월 23일까지로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비를 위해 휴장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우리 지역의 4년을 책임질 지자체장들이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서경방송에서는 서부 경남 시군 지자체장을 만나 당선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산청 군수선거에서는 유명현 군수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성원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이제 우리 화합과 통합을 할 시간입니다. 산청의 미래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다시 뛰는 산청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들께 약속하신 정책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핵심 공약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이제 산청 미래 4대 비전 해가지고 만들었고 네. 첫 번째가 제일 급한 게 인구 소멸 위기돼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산업 경제 활성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람과 지역 중심의 돌봄 복지 이런 분야 복지 분야가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이제 대형 산불이라든지 수해가 일어났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전과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이런 분야를 잡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 소멸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린 바이오라든지 우주 항공 분야의 기업 유치 또 창업 활성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산업 경제 분야에서 이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농특산물의 어떤 수출 지원과 유통 구조를 좀 혁신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많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관광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 지리산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휴양 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제1호 지유 관광 그런 산업 지구 지정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는 저희가 생초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강석 감독님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스포츠가 좀 특화가 돼 있는데 여기를 트레이닝 센터라든지 재활이라든지 또 숙박시설까지 가미해가지고 정말로 스포츠 빌리지를 한번 조성해 본다는 게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생활지도사 이런 분들의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병원을 갈 때 동행을 해주고 또 약 배달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작년에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대형 산불이 있었고 또 수해가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게 사전에 예방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 불이 났을 경우에 또 수해가 났을 경우에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를 시킬 것이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사전에 그런 이제 대피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되겠고 실시간으로 AI를 통해 가지고 통합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좀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 이제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군정을 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의사이기 때문에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군청에서 국민과의 대화의 날을 한 번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가가지고 또 국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축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4년 동안 이것만큼은 꼭 내가 실현을 하겠다 마음먹은 공약이 네. 있다면 이것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꼭 하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발로 뛰는 세일쟁이죠. 우리 국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직접적으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산청군의 재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서 국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다. 그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근의 사천 진주 지역에 이제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산청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배후 3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산업동산국장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배후 3단을 조성하고 또 저기 진주의 세라믹 기술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세라믹 특화단지 그래서 산업단지를 제조업 분야의 산업단지를 한 40만 평 정도를 한번 꼭 조성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산청은 지리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휴양도시, 이제 영어로 하면 웰리스 리트리트 그러는데 하룻밤 자는데 1,000만 원 정도 주고 잘 수 있는 그런 휴양 시설을 네. 우리 산청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분야는 주로 이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를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세 가지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청은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참 존재하는 곳인데요.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벌써부터 제가 이제 공약을 발표했을 때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리산을 저거 개발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이제 일방적인 소통을 할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 반드시 이제 주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네. 쌍방향의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환경단체라든지 사회단체도 있고 뭐 중앙정부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진짜 희생을 당한 부분이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희생을 많이 당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존권도 있고 그리고 환경 보존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균형 있게 그렇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또한 관련해 가지고는 또 전문가 의견 수렴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용역이라든 타당성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마지막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선거는 끝났지만 지역을 책임지는 자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만큼 앞으로 4년간 지역 발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토요일부터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장마는 일요일 이후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에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부 경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산청과 함양을 포함한 서부 경남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0도 안팎에서 시작하겠고 최고 기온은 함양과 진주 남해 29도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와 부산, 제주 등 남부 지역은 비 소식 있지만 서울과 세종은 구름 많거나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부산과 세종 2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오전까지 잔잔하다 오후로 갈수록 조금씩 강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시각은 밤 11시 58분, 간조시각은 오후 5시 2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9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맛비가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며 더위는 다소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 보이며 불쾌지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절한 냉방으로 온습도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